최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예, 최초의 또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로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.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명자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, 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에 대한 관리와 균형 발전, 특히 그 부동산과 교통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, 뭐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 영역이라고 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관으로서 덕목을 또는 자질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가 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장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동안 12년 동안의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이 기재위 간사 또 예결위원과 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경험이 이 국가 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기재위의 경험은 제가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국가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 고루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예결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.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국정 전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, 특히 국토개혁 관련해서는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두 번째 장관으로서 자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국토교통부는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그리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그 경험들이 또 당에서의 다양한 활동, 이것들이 국무위원으로서 타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실 거라고 보십니까? 일단 제가 이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기재부뿐만 아니라 뭐 행자부라든가 뭐 복지부라든가 이런 많은 부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만약 제가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 과정 예결위 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예, 세 번째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국토교통부의 산하의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. 우선 그 후보자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. 물관리 일원화, 수량과 수질에 대한 그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동의하십니까? 네. 네. 그렇다면 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국토부의 협조, 네.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고요. 네네. 이 문제에 대한 국토부 관료들, 공무원들의 협력,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,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? 물관리 일원화는 그 오랫동안 정부에서 논의되어 왔었던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,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개 정당에서 체계화 또는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거의 같은 의견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부처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, 또 환경부와의 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뭐 국토부 공무원들이 우수하기도 하고 또 다수의 공무원들은 또 이 헌신적인 또 자세와 또 전문성이 다 갖춰 있다 봅니다만, 지금 4대강 문제로 이게 결국은 이제 수피아라는 말이 과거부터 있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극대화된 용어 중에 하나가 수피아라는 용어가 있고요. 또 최근에 그 바다모래 채취의 권한을 너무 이제 그 아예 그 소홀히 해서 바다의 생태계를 아주 그 피폐화시켰던 이 과정에서 국토부 간부 출신이 골재 채취 협회의 상금 부회장으로 또 낙하산 인사를 가는 등, 또 4대강 사업의 핵심 본부장을 지냈던 그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이 골재 협회와
유착이 돼서 바닷모래 채취 농단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한략을 하는 의혹 등 일부 국토부 출신 그 고위 공무원들의 이런 일탈 행위 또 반 그 공직자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? 제가 뭐 그 자세한 그 공무원 내부의 문제는 아직 제가 취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.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어민과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이런 골재 대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다음으로 정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도시재생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. 하나는 도시재생이 이제 핵심적인 업무 영역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 전국에 정비구역으로는 3,600군데가 있습니다. 특히 부산 같은 곳은 600여 곳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노후 지역이 많은 곳인데요. 그런데 이 도시재생 지역에는 도시재생이 적용되는 지역에는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이 빠져 있습니다. 그럼 이 3,600군데의 이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난 상황에서 과연 도시재생 이 활성화 정책이 과연 실효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비구역도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. 그래서 도시재생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정 요건이 되면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. 특히 그 과거에는 도심에서 떨어진 노후 산단인데 이제는 그 주위가 이제 전부 주택가가 돼서 많은 그 주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이런 노후 산단에 대한 도시 정비 사업 이거 어떻게 좀 구체적. 예, 오전에도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윤곽을 지금 제시를 한 것이고요. 이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돼 왔던 부분이나 또 셋들 사업 뭐 이런 데도 포함될 거고요. 그래서 구도심뿐만 아니라 노후 산단 지역도 도시재생 대상으로는 일단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, 지역 주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